이런 거 법조문 다 가지고 계시죠? 법조문. 자, 법조문형 107조랑 108조랑 보도록 하겠습니다. 108조 페이지요 12. 페이지 12페이지. 법조문의 12페이지. 법조문. 그 법조문 가지고 계시죠? 자, 먼저 보면 108조를 한번 보셔요. 108조 보고 계시죠? 법조문. 책 색깔이 다 똑같아가지고 전 과목이요. 자, 보면 107조 보면 제1항 107조로 봤고요. 제2항 108조를 보세요.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라고 되어 있죠. 상대방과 통정은 뭐죠? 둘이 짜고 이 말이죠.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뭐로 한다? 무효. 그러니까 통정의 표시는 무효가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요 107조랑 107조 1항 봐봐. 의사표시는 107조 1항.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지인이 아님을 알고 해도 효력이 있다고 돼 있죠. 그런데요, 여기 봐봐요. 여기 보면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왜 그랬어요? 왜요? 왜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이죠? 둘이 뭘 했다? 짜고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내 의사를 뭘 했다? 알았다, 일치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항은요, 전항은 1항이죠.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누구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선의의 제3자. 선의의 제3자에게 뭐 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이 말이죠. 똑같죠? 대항하지 못한다. 자, 그럼 봐봐. 이제 다 똑같으니까 우리 이제 통정의 표시는 뭐냐면 봐봐요. 이런 것이에요. 이렇게 갑이 있잖아요. 갑이 있고 여기 A라는 채권자가 있어요. 이 채권자가요, A가요, 갑한테 1억 원을 빌려줘요. 그러면 갑이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갚아야 되겠죠? 그럼 돈을 갚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A가 뭘 한다? 경매를 하려고 하죠. 이것을 강제 집행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갑이라는 사람이 경매를 당하지 않으려고요, 그것을 면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강제 집행 면탈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요, 이 갑하고 을하고 그래서 갑이 을하고 짜고 이 말은 표의자고 상대방이잖아요. 그럼 상대방이 있으면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무슨 주의다? 표시주의. 뭐대로 효력이 있다? 표시대로. 그런데요, 상대방과 표의자가 이 상대방이 표의자의 의사를 뭐랬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으면 무슨 주의? 의사주의. 의사주의는 뭐가 무효? 표시가 무효죠. 그런데요, 상대방과 표의자가요, 짜고 이 말은 두 사람의 의사가 뭘 했다? 일치했다 이 말이죠. 거짓말로 매매하죠. 거짓말로 매매를 가장이라고 그래. 그걸 가장매매. 가장을 뭐라고 한다? 통정했다고 그래. 둘이 짜고 했다 이 말이죠. 통정의 표시는 방금 법조문에 뭐라고 돼 있어? 무효이다. 뭐가 무효다? 표시가 무효다 이 말. 표시가 무효다. 그래서 표시는 뭐가 표시라고 그랬죠? 계약서나 등기를 표시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을 앞으로 뭘 한다? 등기하죠. 등기는 뭐가 된다? 무효이다 이 말이죠. 을은 소유자다 아니다? 소유자가 아니다. 그래서 등기가 무효이고 소유자가 아니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무효죠? 을이 이것을 뭐한테 한다? 병한테요. 병한테 넘기면 병을 뭐라고 한다? 제3자다 이렇게. 제3자. 그럼 이게 제3자죠? 제3자 앞에 지금 누가 있죠? 을이 있죠? 을이 있잖아요. 을이 지금 뭐죠? 등기고 그럼 뭐다? 무효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등기고 무효이다. 자, 그럼 보면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등기가 무효면 그 다음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다 없다? 없죠? 없죠. 원칙은 안 되죠. 그걸 뭐라 한다? 등기에는 뭘 인정하지 않아?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요, 갑하고 을만 있으면 누가 소유자다? 갑이 소유자가 되고 을은 소유자가 아니죠. 아시겠죠? 그런데요, 을이 이것을 병한테 판다? 그러면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등기가 무효이면 등기에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병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해야 되겠지만 제3자가요, 갑하고 을하고 등기가 통정 허위 표시로서 무효인 것을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몰랐으면 뭐라 한다? 선이죠. 알았으면 뭐라 한다? 악이라고 얘기하죠. 몰랐다? 그럼 병은 소유자가 되고 악이가 되면 소유자가 아니죠. 그럼 병이 소유자가 된단 말이 무슨 말이죠? 갑은 을하고의 관계에서는 자기가 소유자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을이 만약에 병한테 처분하죠? 처분하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이 병이 선의가 되면은 병이 소유자가 되죠? 그러면 갑은 더 이상 병한테요, 자기가 소유자라고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것을 뭐라 한다?
선의의 제3자에게 뭐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해. 그 말은 병은 선이 이기만 하면은 과실이 있고 없고 떠나서 무조건 소유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병이 선이죠. 선이면 소유자죠. 그러면 정은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소유자죠. 이걸 무슨 법칙이라고 한다? 엄폐물의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소유자면은 그 다음 사람은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소유자가 돼. 그러면 여기요, 병은 악이죠. 소유자가 아니죠. 소유자가 아니면 그 다음 사람 정은요, 정은 누구일 때 소유자가 된다? 선이일 때 소유자, 악일 때는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다. 계속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 한다? 통정, 물론 좀 더 복잡한 게 있는데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알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틀을 아는 게 아주 중요하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요, 경매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또 나왔네. 공익이다, 사익이다. 사익이다. 사익은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103조 위반이 아니다. 746조 불법 원인 급여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게 이제 또 중요하죠. 그러니까 불법 원인 급여가 아니니까 을이 병한테 처분하기 전에 갑은 을한테 등기를 찾아올 수가 있어 없어? 있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런데 을이 만약에 병한테 처분해버리면 병이 통정허위 표시로서 무효인 걸 모르고 등기를 이전받았다 이 말이죠. 그럼 병은 소유권을 말 수 있다, 취득할 수 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이것과 유사한 것이 뭐가 나냐면 이런 것이 하나 있어. 갑이 있죠. 갑이 있고 을이 있죠. 갑이 아버지고 아들이에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청약을 해. 청약은 뭐다? 의사표시, 증여라고 싶어. 증여. 공짜로 주고 싶다 이 말이죠. 이것을 너희가 가질래? 이렇게 증여, 공짜로 주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공짜로 주는 건 좋은데 증여라면 증여세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증여세를 조금 아끼기 위해서 둘이 짜가지고 원래는 증여를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두 사람 간의 의사의 일치를 뭐다? 증여죠. 그런데 표시는 매매로 해. 매매하게 되면 아버지는요, 집을 2년 이상 보유했으면 양도세가 없죠. 그 다음에 매매를 하니까 아들은 무슨 세금만 내면 돼? 취득세만 내면 되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한다? 원래의 의사는 뭐냐? 증여예요. 공짜로 주고 싶어 아들한테. 둘이 합의를 했어. 둘이 합의를 했죠. 그럼 뭐대로 효력이 있다? 의사대로 효력이 있다. 뭐대로? 증여대로. 그런데요, 거짓말로 매매계약서를 쓴다 이 말이죠. 그런데 매매를 한 적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그래서 이것을 뭐란다? 매매는 거짓말로 쓴 거죠. 거짓말을 가장이라고 그래. 그것을 가장매매라고 그래. 가장이란 말은 통정이란 말이니까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가 되죠. 무효. 그런데요, 갑하고 을은 두 사람의 의사가 합의가 있죠. 뭐를 하기로? 증여를 하기로. 증여하기로 합의했죠. 합의했으니까 증여는 의사주의에서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이렇게 유효이다. 그래서 계약서를 쓸 때는, 등기를 할 때는요, 등기할 때는 등기의 원인으로 거짓말로 매매했다고 해서 등기를 한다 이 말이죠. 이 등기. 이것은 유효인가 무효인가 이게 문제가 돼. 유효인가 무효인가? 자, 이걸 또 하려면 또 우리가 또 한 가지 또 알아야 돼. 실체관계에 부합이다 이런 말을 해야 돼.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다. 부합하는 등기. 실체관계 부합. 실체관계 부합이다. 그러면 실체관계가 뭐죠? 실체관계 뭐예요? 실체. 실체가 뭐예요? 너의 실체는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봐봐. 우리가 민법은 되게 쉬워. 되게 쉬운데 어떤 사람은 되게 어렵다고 생각을 해. 왜요? 민법은 첫 시간에 강의하고 마지막 끝날 때 시간에 강의가 연결이 돼 있어. 그러니까 앞에를 한번 듣고 잊어버리고 있으면 뒤에 똑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는데 어디서 들었는데 이제 헷갈려. 혼자 헷갈려. 그래서 컴퓨터로 가요. 망가져. 알겠죠? 우리가 언제 배웠죠? 혹시 이거 기억나요? 청약과 승낙에서 계약을 하죠. 계약을 법률 요건, 그것을 원인이라고 하고 그 원인에서 결과로서 법률 효과가 나오죠. 그것을 권리 의무라고 하죠. 권리와 의무를 줄여서 뭐라 한다? 권리라고 하죠. 권리로 이루어진 것은 무슨 관계다? 법률 관계죠. 법률 관계를 다루는 법을 무슨 법이라고 한다? 실체법. 기억났나요? 거기서 실체란 말이 나와요. 거기서 실체란 말은 권리라는 말과 같은 의미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실체관계 부합이다. 권리관계에 부합한다 이 말이죠. 이해되셨나요? 그걸 연결을 시켜야 돼. 자, 그럼 봐. 처음부터 연결 안 되죠. 여러분요, 내가 지금 얘기한 건 여러분한테 내가 말이 그렇게 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다 그걸 그렇게 알고 와야 된다. 그건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요, 내가 강의한 거 다 알아들어 버리잖아요. 학원 망해요. 학원 망한다고. 알겠죠? 여러분들이 모르고 언제까지 가야 돼요? 시험 칠 때까지 가야 돼. 그래야지 학원이 살아남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나는 왜 이렇게 잘 모를까? 그러지 마. 이래서 학원이 먹고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빨라. 아시겠죠? 마음이라도 편해야 되잖아요. 자, 두 번째는요. 여러분요, 왜 정규 과정이 1년으로 돼 있겠어요? 하루아침에 끝나는 공부가 아니라는 걸 얘기하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좀 답답한 면은 있고 급한 면은 있지만, 그래도 자신의 그 답답함을 바로바로 그냥 포기하면 안 돼. 왜냐면 이 공부가 1년 과정을 가는 공부잖아요. 이런 책이 많이 얘기하죠. 공부는 양을 줄여야 되고 다 쓸데없는 소리예요. 양이 많으면 어떻고 양이 적으면 어때요? 중요한 것은 내가 60% 이상의 이해력을 발휘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어떤 강고들도 많이 하죠. 양을 줄였다, 한 권에 다 담았다. 한 권이고 두 권이고 그게 중요한 거 아니라니까. 내가 그 강의를 듣고 내가 이해를 해서 60점 이상을 맞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려면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아주 유능한 선생님들이 오시면 1시간만 강의해도 60점을 넘을 수도 있겠죠. 저는 그 정도는 안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바로 60점 맞기는 힘들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면 여러분 꽈락이 몇 점? 꽈락이 몇 점이죠? 40이죠. 그건 또 이제 다 이미 다 들었어. 토탈에서 얼마 돼야 되죠? 60이죠. 여러분 나중에 시험 한번 봐봐. 40점 맞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40점. 오지선다형이잖아요. 오지선다형에서 40점은 엄청나게 어려운 점수예요. 여러분들이 40점은 다 맞고 전혀 그렇잖아요. 40점 정도를 맞아야 책을 읽을 수가 있어요. 40점을 맞아야. 근데 40점을 올리기가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년에 3월이나 4월쯤 모의고사를 볼 거예요. 보면 8개, 10개 맞을 거예요. 16개를 맞아야 되거든요. 16문제. 16문제 맞는 건 보통 사건이 아니라니까요. 어떤 분들은요, 16문제 맞는 것이 소원이어가지고 매년 8월까지 가는 사람도 있어요. 알았죠? 그때가 돼도 40점 못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점수가 쉬운 점수가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어렵냐? 그건 아니고 사람마다 약간씩 다르잖아요. 내 말은 40점이 쉬운 점수가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것이지, 그 사람이 8월이라고 해서 내가 8월까지 갈 필요가 있나요? 집에서 동영상 열심히 듣고 그러면 한두도 안 해도 끝낸 사람이 있죠. 알겠죠? 그래서 그런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내 말은 쉬운 공부는 아니라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너무 내가 질문한다고 해가지고 몰랐다고 해서 답답해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너무나 그것은 지금 현 단계에서는 당연하다. 언제까지요? 내년 한 3월하고 4월 정도까지는 당연한 것이다. 알겠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당연하니까 이렇게 퍽 퍼져서 앉아야 된다. 그건 아니죠. 당연하지만 긴장은 해야죠. 어떻게? 와이파이 켜시고. 이거 자 봐. 실정기는 뭐라고? 권리라고. 그러니까 보면 소유자가 갑이에요. 그러면 등기도 누가 앞으로 돼 있어야 돼요? 갑으로요. 소유자가 갑이에요. 등기가 을로 돼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죠. 이것을 뭐라 한다? 실체관계에 뭐한다? 부합한다. 맞다 이 말이죠. 맞다. 이것은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됐죠 지금? 이건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죠? 소유자가 갑인데, 권리는 갑인데, 등기는 누구로 돼 있어? 을.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죠. 자, 그 다음에 등기가 뭐죠? 등기? 참 어려운 말이야. 여러분 등기법 선생님한테 배웠을 거 아니야? 첫날? 등기가 뭐야? 등기 안 배웠어요? 아직? 배웠어? 그럼 등기가 뭐야? 등기가 뭐야? 배웠을 거 아니에요? 배웠다면서. 그럼 한마디로 등기는 얘기하죠. 민법은 몰라도 실체법인데요? 이렇게 하면 돼요. 민법은요? 그냥 동네에서 일어난 일을 그냥 법 조문으로 해놨다던데요? 그렇게 해도 되죠? 등기가 뭐죠? 현재 권리 상태. 현재 권리 상태를 공적으로 게시하는 거예요. 현재 권리 상태. 현재 권리 상태. 현재 소유자가 누구냐 이 말. 현재 실체관계 부합해야 되니까 현재 소유자 권리가 실체죠. 현재 소유자가 누구냐 이게 등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등기가 봐봐요. 갑에서요 을로 등기돼 있어. 을에서 병으로, 병에서 정으로 등기돼 있어. A가 위조 있어요. 위조. 그럼 무효죠. 우리나라는 등기는 공신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으니까 얘 등기가 무효면 무효 다 무효죠. 그러면 이 갑이요. 그러면 등기를 찾아와야 되는데 등기가 지금 현재 누가 앞으로 되어 있어요? 정 앞으로 되어 있죠.
이 정의 등기를 뭐라고 한다? 실체관계에 부합한다, 부합하지 않는다, 부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 그러면 실체관계에 부합하게 하려면 등기를 찾아와야 되겠죠. 갑 앞으로 찾아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등기 말소하고 병등기 말소하고 을등기 말소 순차적으로 말소해야 돼. 순차적으로 말소하면 이제 갑 앞으로 오죠. 알겠죠? 이해됐나요 지금요? 이래야지만이 갑이 소유자가 된단 말이죠. 그런데 봐봐요.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할 수 있냐? 정한테 뭐라 정한테 바로 갑 앞으로 등기해달라고 할 수도 있어요. 정한테 굳이 이렇게 말소하면 시간 오래 걸리잖아요. 정한테 야 내가 소유자야 나한테 등기해. 그걸 뭐라고 표현한다? 진정명의. 진정한 명의죠. 진정한 명의. 진정명의 회복.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얘기해. 말이 길죠? 아무 말도 아니에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알겠죠? 이렇게 하는 걸 이전 등기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전한다. 소유권에 이전한다. 저당권 이전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그건 알겠죠? 이건 뭐 간단히 길어도 그만 끝나지 한 단어니까. 무슨 등기다? 소유권 이전 등기. 시작. 소유권 이전 등기. 아무 말도 아니죠? 그럼 봐봐. 원인이죠. 원인으로 한다. 원인으로 한다. 원인으로 하는 그 말도 아무 말도 아니죠? 문제는 진정명의 회복이죠. 이런 봐봐. 회복이란 말이 뭐지? 회복한다? 상식적으로. 너 건강 어때? 나 아주 요즘 헬스도 하고 건강 좋아. 그래? 건강 회복해라. 말이 돼요? 좋은 말 같지만 또라이죠. 그렇잖아요? 아니, 지금 몸이 좋아가지고 헬스도 다니고 몸이 좋다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건강 회복해라? 그건 뭐 완전히 또라이죠. 그런데요? 야, 너 왜 이렇게 얼굴이 안 좋아 보이냐? 나 지금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래? 빨리 그럼 건강을 회복해야 될 텐데. 이때 회복이란 말을 쓰는 거잖아요. 없는 것을 가져오는 거잖아요. 이해됐죠? 자, 그럼 봐봐. 진정명의가 뭐죠? 진정명의. 소유자가 누구예요? 갑이에요. 그런데 등기가 지금 누가 앞으로 되어 있어요? 정으로 되어 있어. 그럼 어때요? 진짜 명의는 누구한테 있어야 돼? 갑. 그런데 지금 누구한테 있어? 정한테 있어. 그걸 찾아오겠다는 거죠. 진정한 명의, 등기를 내가 찾아오겠다. 진정명의 회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찾아오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 두 가지. 하나는 뭐 말소하면 돼. 순차적으로 말소. 시간이 오래 걸려. 다 해야 되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바로 이 사람한테 너 거 아니니까 내 거니까 등기해줘. 이렇게 하면 되죠. 무슨 등기로? 이전 등기. 이전 등기를 찾아오는 방법이 있고 말소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 그러니까 내 명의를 찾아오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 하나는 뭐 하는 방법? 말소하는 거. 하나는 뭐 하는 방법? 이전 등기를 받는 거. 그걸 뭐라고 표현한다? 진정한 명의를 회복한다. 진정 명의 회복을 어떻게 해요? 어떤 걸로 원역해서 쓸 때는 이렇게 쓰죠. 쓸 때는 이렇게 쓰는데 읽을 때는 거꾸로부터 읽어야지 말이 맞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원인으로 해서 진정 명의를 회복한다 이 말이죠. 말소 등기를 원인으로 해서 진정 명의를 회복한다. 됐죠? 그러니까 쓸 때는 어떻게 써요?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야. 읽을 때는 어떻게 읽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원인으로 해서 진정 명의를 회복한다. 거꾸로 읽는단 말이죠. 그러면 이해가 돼. 말소 등기를 원인으로 해서 진정한 명의를 회복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실체관계란 말이 뭐다? 실체관계란 말은 소유자가 갑인데 그러면 갑 앞으로 등기가 돼 있어야 돼. 그럼 봐봐요 여기요. 우리가 중간생략 등기를 하죠. 중간생략 등기. 갑에서 을 앞으로 을에서 병으로 이렇게 등기하면 중간에 있는 사람의 등기가 생략돼 있죠.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 1번 갑에서 2번 누구 앞으로 을 3번 누구로 병 이렇게 등기해야지 맞는 거잖아요 이게. 그런데 중간생략 등기는요. 중간에 있는 사람이 등기를 안 하고 그냥 어떻게 한다? 1번 갑에서 2번 누구 앞으로 병 앞으로 이렇게 바로 그냥 등기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원래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원래는. 아까 우리 중간생략 등기는 단속 규정이다. 형사처벌 받는다. 그런데 단속 규정은 형사처벌을 받지만 개인 간의 효력, 사법상의 효력은 있다 없다? 있다. 효력 규정은 형사처벌을 받고 무효이다. 단속 규정은 형사처벌을 받지만 유효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동네 사람들 이해되시죠? 자 그럼 그럼 봐봐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 갑에서 을로 갔다가 을에서 병으로 가든 갑에서 병으로 가든 등기는 현재 소유자한테 등기가 있으면 된다고 그랬지. 현재 소유자? 그걸 실체관계 부합이다. 현재 소유자한테 등기가 있으면 돼. 현재 소유자한테. 그러니까 등기가 갑에서 을로 병으로 가든 갑에서 직접 병으로 가든 뭘 따질 게 뭐가 있어. 아무튼 최종적으로 누가 앞으로 등기 있으면 돼.
병 앞에 있으면 되죠. 이것을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고 그래. 현재의 소유자한테 등기가 있으면 된다. 등기는 현재의 권리 상태를 공시하는 것이다. 알겠죠? 그러니까 현재 소유자가 소유자한테 등기 있으면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럼 봐봐요. 여기 이제 봐, 이제 여기. 이거 하나 설명하려면 우리 여러분들이 등기법을 보고 배운 상태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등기법을 배우지 않는 상태에서 보니까요. 자, 여기 이제 봐요. 갑하고 을하고 뭐 하고 싶어요? 증여하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뭘로 했어요? 매매로 했어요. 매매. 원래 두 사람 간에 매매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한번 볼까요? 여기요. 1번 갑에서 2번 을 앞으로 등기해. 등기 원인을 매매라고 했어. 매매. 근데 둘이 매매한 적이 있어? 없어? 없죠. 없으면 이건 무효라고 해봐. 무효면 말소를 하겠죠. 그러면 다시 뭐라 한다? 을이 다시 뭐라 한다? 을이 다시 아버지한테 그냥 증여로 그럼 등기해 주세요. 증여로 하죠. 그럼 이게 그럼 어차피 누가 앞으로 등기가 돼요? 을 앞으로 등기가 될 텐데 매매하고 증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등기는 현재의 권리자가 누구냐? 권리자가 누구냐? 이게 등기지 매매나 증여가 등기가 아니라고요. 이걸 등기 원인이라고 그래. 응? 이런 매매계약서를 뭐라고 그래요? 매매계약을 뭐라고 그래요? 첫 시간 했죠? 청약 계속 나와 첫날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요 사람들이 기본이 있으면 모든 것을 다 응용할 수 있어. 자, 청약과 승낙을 했죠? 계약을 하죠? 계약을 뭐라 한다? 법률 요건이다. 다른 말로 뭐다? 원인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계약이 매매 계약이니까 원인이죠. 그러니까 매매 계약할 때는 등기 원인 증서를 제출해야 돼. 그 등기 원인이 뭐다? 바로 매매 계약서, 증여 계약서란 말이죠. 원인행위가 있어야죠. 원인행위가. 원인 증서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이건 원인행위지 등기는 아니잖아요. 뭐가 등기야? 등기는 소유자가 누구냐 이게 등기라니까요. 등기는 그러니까 이런 봐봐. 매매로 써져 있어서 을 앞으로 등기되어 있는데 매매라고 해서 무효라고 해봐. 그러면은 다시 또 증여로 또 등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차피 등기는 소유자가 누구냐며. 소유자가 을로 돼 있는데 굳이 또 이것을 매매로 돼 있다 해서 또 무효라고 또 증여를 할 필요가 뭐가 있어. 어차피 등기는 소유자가 누구냐 이게 중요한데. 내 말 지금 이해됐죠? 그래서 이것을 뭐란다? 이것을 매매로 돼 있으면 매매는 무효이지만 등기는 소유자가 누구이냐가 등기이기 때문에 어차피 등기가 을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다 한다면 그 등기를 유효로 보자 이 말이죠. 등기는 현재의 소유자가 누구인가를 나타내는 것이다. 현재 소유자를 권리라고 하죠. 권리를 뭐라고 한다? 실체 관계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등기를 비록 등기부에는 원인이 매매라고 되어 있지만 소유권을 취득할 사람, 소유자가 될 사람한테 지금 등기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등기를 무슨 등기라고 한다? 실체 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등기는 비록 매매를 통해서 등기를 했다 할지라도 갑하고 을하고는 증여를 하기로 합의를 했어 안 했어? 했죠. 그러니까 이 등기를 그냥 증여의 등기로 유효로 봐버리자 이 말이죠. 이 등기를. 그래서 이 등기는 이 사람이 뭐가 된다? 소유자가 돼. 그러니까 이 등기는 비록 매매라고 쓰여 있지만 매매로 보지 말고 이 등기는 무슨 등기로 보자? 증여의 등기로서 유효로 보자. 그래서 이 등기는 뭐라고 한다? 원인은 매매이지만 실제로 권리자가 될 사람한테 소유자가 될 사람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죠. 이것을 무슨 등기로 한다? 실체 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다. 무슨 등기다? 실체 관계에 부합. 이렇게 표현을 한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누가 소유자다? 을이 소유자다. 을이. 그럼 을이 소유자죠? 그러니까 을이 이걸 병한테 처분한다.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소유자죠? 그럼 무슨 법칙이다? 엄폐물의 법칙이다. 병은 뭘 불문하고? 선악을 불문하고 소유자가 된다. 이 말 아니에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선악을 불문하고 소유자가 돼. 내 말 좀 이해되셨죠 지금?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이것을 이 두 가지를 통정의표에서 가장 중요해요. 물론 통정의표에서 제3자가 누구냐는 말이 나오는데 그것은 우리가 좀 더 공부를 하고 봐야 돼. 그런데 항상 둘 중에 하나가 시험에 나온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 이거보다는. 그래서 우리가 통정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통정, 짜고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이걸 우리가 좀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이것을 뭐란다? 이 증여를 뭐란다? 증여를 은닉행위라고. 은닉, 숨겨져 있다 이 말이죠. 은닉했다. 그래서 이것은 유효가 돼. 증여는 원래 갑하고 을하고 하고 싶은 게 뭐죠? 하고 싶은 게 뭐죠? 증여죠. 증여는 숨기고 거짓말로 뭐를 내세웠다?
매매를 내서. 그럼 봐봐, 여기요. 여기 한번 봐봐. 그럼 혹시 가장무도회란 말 아세요? 가장무도회? 가장무도회가 뭐죠? 가면 쓰고 하는 거죠? 이게 실제로 이게 얼굴이 아니잖아요. 실정을 안에 숨겨져 있죠? 안에 숨겨져 있는 얼굴을 뭐란다? 은닉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진짜예요? 감행이 진짜예요? 실제가 진짜예요? 실제죠. 그러니까요, 증여로서 효력이 있는 거예요. 뭐가 무효이고요? 가장매매, 매매가 무효이고. 그런데 등기는요, 비록 등기할 때 매매로서 등기하잖아요. 그런데 매매로서 등기로 보는 것이 아니고 무슨 등기로 본다? 증여의 등기로 보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을 얘기한다.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때 전체적인 큰 틀을 보는 게 중요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내가 강의를 몇 번 한다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요 안에 있는 내용을 디테일하게 뭘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늘 공법에 보면 공법의 체계도가 있듯이 민법도 체계도로 가는 게 있단 말이죠. 그 체계라고 하는 것이 뭐냐? 전체적인 틀, 숲을 먼저 보는 거죠, 이게. 알겠죠? 숲 안에 들어있는 잡목들은 내가 숲을 볼 줄 알면은 그 안에 있는 잡목들은 금방 깨우쳐요. 그 안에 들어있는 것들은 다 뭐다? 다 암기하면 되는 것들이에요, 대부분이요. 알겠죠? 그런데 우리가 전체적인 숲을 보지 않으니까 잘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까지요. 오늘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는 아마 여러분요, 차구하고 사기강부하고 대리하고 아마요, 대리하고 무효 취소까지 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거의 대부분이요, 강의가 다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왜냐하면 여기까지는 아주 중요한 것들. 왜냐하면 좀 어려워요, 여기까지가. 다음부터는 아주 쉽단 말이죠. 그럼 잠깐 쉬었다가 요약 강의 할 거예요. 알겠죠? 오늘 강의했던 것을 10분 안에요 정리를 할 거예요. 무슨 알겠죠? 잠깐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